정부가 또 지원금을 풉니다. 2차 소비 쿠폰. 여기에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최대 30만원 지급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정치, 경제, 국민생활 관점에서 이 정책을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고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됐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1인당 10만원씩 받게 됩니다. 여기서 30만원이라는 수치가 등장합니다. 일부 지자체나 홍보 문구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누적 수령액이 30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마치 모든 국민이 30만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가 확산된 겁니다. 즉, 기본 지급액은 10만원이지만 조건과 상황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외국인 주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에 내국인과 함께 등재된 외국 국적자 등이 대상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분명 민심 달래기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 회복을 내세우지만 내년 선거를 앞둔 표심 관리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도 지원금을 준다는 점은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 국민보다 우선순위가 뒤섞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최대 30만원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기대를 불러일으켜 정책 신뢰를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는 명확한 설명 없이 홍보를 앞세운 결과 국민은 혼란을 겪고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원금은 단기 소비 촉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소비 쿠폰 지급 이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자 소비는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반짝 효과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예산 부담이 큽니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단기 소비로 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해 실질 구매력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에서 가장 부담이 큰 주거비와 에너지비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또 다릅니다.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혼란이 생깁니다. 일부 가구는 30만원 준다더니 왜 10만원만 받느냐는 불만을 표합니다. 외국인 주민 역시 신청 절차와 언어 장벽 때문에 실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원금이 국민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물가 상승, 전세난, 주거비 부담,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즉, 국민은 당장의 10만원, 많게는 30만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 기준의 투명성입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최대 30만원이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포함 기준의 정교화입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